2016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6월 12일 새벽 9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 이곳은 지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주말밤을 보내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렌터카를 탄 한 남성이 클럽 옆 상가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AR-15 계열 SIG, MCX 소총과 권총, 그리고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오마르 마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 2세였고 사설 경비업체 지사S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클럽 입구에는 경찰이 있었고 그는 감시가 느슨한 서쪽 문으로 우회에 들어갑니다. 클럽 안에는 300명가량의 인파가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커 총소리를 효과음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도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곧비명과 피, 혼란이 뒤섞이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지그재그로 도망치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고 SNS에는 도망쳐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문제는 범인이 단순히 난사를 벌이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문과 창문을 봉쇄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숨은 한 남성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다 총에 맞아 숨졌고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안면이나 두부에 총상을 입어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총성을 들은 전문 경찰은 즉시 올랜도 경찰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곧 경찰들과 범인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내부로 들어가 인질극으로 전환합니다. 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후 오전 5시경 스와시 클럽 벽을 뚫고 강제 진입했습니다. 총격전 끝에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인질 30여 명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가지고 있던 폭탄은 다행히 해체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49명, 부상자는 53명.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오마르 마틴이 범행 전에 911에 전화를 걸어 IS에 충성을 맹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FBI는 그가 실제로 IS와 조직적 연관은 없으며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극단주의 성향으로 FBI의 감시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조사에서 제외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미국 내 아프간 방송에서 친탈레반, 반미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었고 사건 발생 몇 달 전 아들이 거리에서 키스하는 동성 커플을 보고 분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펄스는 성소수자 전용 클럽이었고 피해자 다수도 LGBT 커뮤니티 소속이었습니다. 이후 범인의 전처는 오마르가 가정폭력범이었다고 폭로했고 세부인 누르자의 살만 역시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얽힌 사전 계획적 테러였다는 정황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슬림 혐오, 성소수자 혐오, 총기 규제 논쟁, FBI의 감시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AR-15 계열 돌격소총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구입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농성까지 벌였지만 법안은 결국 구결되었습니다. 올랜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추모 집회를 열었고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전 세계 랜드마크들이 무지개 조명으로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주요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건의 본질인 호모포비아와 총기 규제 실패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된 프레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총기 판매량은 급증했고 NRA는 사건 초기 침묵을 지키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를 탓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시민들의 무장을 외쳤던 논리는 이 참극 앞에서 한없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날 클럽에선 단지 춤추고 웃고 사랑하던 이들이 총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마르 마틴의 총성은 단순한 발포가 아닌
미국 사회에 깊숙이 박힌 혐오와 허술한 제도의 비극적인 폭발이었습니다.